순자 권학편. 군자는 말한다. 학문이란 중재하지 못할 것이다. 남빛은 쪽불에서 짠했지만 쪽보다 푸르고, 얼음은 물에서 되었지만 물보다 차다. 먹주를 받아 곧던 나무라도 구부려서 둥근 바퀴를 만들면 콤판스로 그린 듯이 둥글어 제 아무리 땡빛에 말려도 다시 펴지지 않는 것은 단단히 구부려 놓은 까닭이다. 그런 까닭에 나무도 먹주를 받아야 꼿꼿해지고 쇠도 숫돌에 갈아야 날카로워지는 것이다. 선비도 널리 배우고 날마다 3번씩 자기 몸을 살펴 나아가면 슬기는 밝아지고 행실에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높은 산에 올라보지 못하면 하늘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모를 것이요, 깊은 골짜기를 내려다보지 못하면 땅이 얼마나 두꺼운지 모를 것이다. 선비도 선왕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학문의 위대한 것을 모를 것이니, 한, 월, 이, 맥과 같이 멀리 떨어진 지역의 각각 다른 민족들도 어릴 때의 울음소리는 다 같건만 자라서 풍속이 서로 다른 것은 교육이 다른 탓이다. 시경에도 이르기를, 아, 세상의 모든 군자들, 편안히만 쉬려고 생각지 마라. 그대의 자리를 삼가 받들어 곧은 이를 언제나 좋아하면은 천지도 그대를 어여삐 보사 크신 복을 많이 내려주시리로다 하였으니, 신령스러움은 도리를 따름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복스럽기는 화를 멀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내 일찍이 온종일 곰곰이 생각해 봤지만은 잠시 동안의 공부한만은 못했고, 내 일찍이 발돋움하고 보려고 애써 보았지만 차라리 높은 데 올라가서 시원스레 바라본만 못했었다. 높은 데 올라가서 손짓을 한다고 갑자기 팔이 자란 것은 아니지만은 멀리서도 보이고, 바람을 따라 소리를 지른다고 목소리가 갑자기 커진 것은 아니지만은 멀리서도 들린다. 수레나 말을 달리면 걸음이 빨라서 천리를 온 것이 아니요,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면 헤엄을 잘 쳐서 강을 건너온 것이 아니다. 선비라고 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 아니고 학문의 힘을 잘 빌렸기 때문이다. 남방에 새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몽구라고 했다. 깃을 모아 보금자리를 만들고 머리카락으로 창창 얽어서 갈대에 꼭 매달아 두었건만은 바람에 갈대가 꺾어지자 알은 깨어지고 새끼는 죽었으니 집을 튼튼히 못 진 까닭이 아니라 맬 때를 잘못 고른 탓이다. 서방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야간이라 했다. 줄기가 내 치밖에 안 되는 나무지만은 높은 산 위에 서서 백길의 못을 내려다보니 줄기가 높아서가 아니라 서 있는 자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뺑쑥도 산밭에 나면 붙들어주지 아니해도 저절로 곧아지는 것이다. 난괴 뿌리를 백지라고 하여 향료로 쓰건만은 오줌에 적시면 점잖은 사람은 가까이 안 가고
누구도 가지려 들지 아니할 것이니 그 본질이 향기롭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묻은 것이 더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비는 사는 데는 곳을 가리고 노는 데는 어진 일을 따르나니 사벽한 것을 막고 올바른 것을 가까이 하려는 것이다. 사물의 일어남에는 반드시 시초가 있으며 영역이 올 때는 반드시 그 덕에 따르나니 고기는 썩어야 벌레가 나고 생선은 말라야 좀이 생기고 게으르고 한만하여 제 몸을 잊으면 재앙이 올 것이니 강한 나무는 제 스스로 기둥감이 된 것이고 부드러운 오락지는 제 스스로 밧줄이 된 것이다. 모든 것은 제 탓인 것이다. 나무는 똑같이 널어 놓아도 불은 마른 쪽으로 타 들어갈 것이요 땅은 편편하게 골라도 물은 습기 찬 대로 스며들 것이다. 초목도 같은 것끼리 우거지고 금수도 같은 것끼리 몰릴 것이니 만물이 다 끼리끼리 서로 모이는 것이다. 그러기에 관역이 세워져야 화살이 오고 나무가 무성해야 도끼가 내닫고 그늘이 짙어야 무새가 날아들고 초가 씌어져야 초할미가 꼬인다. 그런 까닭에 말 한마디가 재앙을 부르기도 하고 행동 하나가 욕을 볼 수도 있으니 선비는 그 섰는 자리를 삼가야 할 것이다. 흙이 모여 산이 되면 풍우가 일고 물이 모여 못이 되면 용이 살고 착한 것이 쌓여 덕을 이루면 스스로 신명에 통하여 성인의 마음씨가 갖추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지 아니하면 천리길을 갈 수 없고 적은 냇물을 모으지 아니하면 바다를 이룰 수 없다. 준마도 대번에 천리를 뛰는 것이 아니요 노둔한 말도 하루하루 쉬지 않고 열흘을 가면 가지는 것이다. 성공은 쉬지 않는 데에 있는 것이요 깎다가 놓치면 썩은 나무도 못 자르고 새기고 새기어 쉬지 아니하면 돌이나 쇠도 깎일 것이다. 지렁이는 손톱도 어금니도 없건만은 지상의 흙을 먹고 지하의 물을 마시는 것은 마음이 전이란 까닭이요. 개는 다리가 6씩이나 되고 집게발이 2이나 되건만은 뱀이나 뱀장어의 굴이 아니면 몸붙일 곳이 없는 것은 마음이 초조한 까닭이다. 그러기에 안 보이는 어둠 속에 힘을 기울여야 밝은 명예를 얻고 안 보이는 깊은 속에 노력을 쌓아야 혁혁한 성공이 올 것이니 두 갈래 길에서 헤매는 사람은 아무데도 못 갈 것이요 두 임금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눈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지 말아야 밝고 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듣지 말아야 밝다. 등사라는 용은 발이 없어도 날고 석주라는 쥐는 5가지 재주가 있어도 쓸모가 없는 것이다. 시경에도 이르기를 통나무엔 뻐꾸기 새끼는 7 어지신 우리 임의 거동은 하나 거동이 하나라 그 마음도 굳으시네 하였으니 선비는 오직 한 가지 도에만 마음을 쓸 것이다. 옛날에 호파가 비파를 타면
그가 얼마나 잘 탔던지 물속에 놀던 고기도 귀를 기울이고 들었고, 백아가 검은 고를 뜯으면 그 소리에 천자가 타던 말도 말먹이를 문 채 고개를 들고 듣고 있었다. 그러기에 소리가 아무리 작아도 안 들리는 법이 없고, 행실이 아무리 은근해도 나타나지 않는 법이 없다. 옥이 산에 있으면 초목에서도 윤기가 나고, 진주가 물속에 있으면 언덕도 마르지 않나니, 착한 덕을 쌓으면 소문이 왜 안 나겠는가? 대체 학문이란 어디서 시작되어서 어디서 끝나는가? 그 절차는 시경을 읽는 데서 비롯하고 예전을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며, 그 목적은 선비가 되는 데서 비롯하여 성현이 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다. 참으로 오래오래 힘써 행하면 학문의 도에 들어가는 것이며, 학문이란 죽은 뒤에라야 끝나는 것이다. 학문의 절차에는 끝이 있다 해도 그 목적은 잠시라도 놓지 못할 것이다. 학문을 하면 사람이 되지만 이를 버리면 금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기에 서경은 정치의 기록이요, 시경은 정서의 표현이요, 예는 법의 근본인 동시에 지켜야 할 관습의 근원인 것이다. 그러므로 학문은 예에서 끝나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도덕의 극치인 것이다. 예의 경건함과 악의 우아함과 시와 서의 광대함과 춘추의 미묘함에서 천지간의 모든 이치는 끝나는 것이다. 선비의 학문은 귀로 들어와서 마음에 안착되고 사지에 퍼져서 행동에 나타난다. 그리하여 일거일동이 모두 다 그대로 법칙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소인의 학문이란 귀로 들으면 곧 입으로 토하니 귀와 입 사이는 불과 네치 사이다. 어떻게 7자의 몸인들 아름답게 할 수 있겠는가? 옛날의 학자는 자기 몸을 닦기 위해서 였다더니 요새 학자는 남을 위한 공부요, 선비의 학문은 자기 몸을 아름답게 하려는 것인데 소인의 학문은 저를 금수로 만들고 마니 학문이 아니다. 그러기에 묻지 아니한데 말을 하는 것은 잔소리요, 하나를 묻는데 둘씩 대답하는 것은 군말이다. 잔소리도 못 쓰고 군말도 못 쓰는 것이니 군자는 종을 치면 땡 울리듯 오는 말만 대답하는 것이다. 학문이란 스승을 가까이 하여 어진이와 접촉하고 배우느니만 갖지 못하니 예와 악은 대법하여 자세한 설명이 없고, 시와 선은 옛것이라 현실에 절실하지 않고, 춘추는 간략하고 미묘하여 알기 어려우니 훌륭한 사람을 따라 배우면 비로소 몸에 배어 그 도가 숭고하여지고 세상 어디에나 통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문은 어진 스승을 갖는 것이 제일이요, 그 스승을 따라 배우는 것이 적경이다. 그렇지 못할 때는 스스로 제가 예를 숭상하고 배울 수밖에 없으니 이것은 차선의 방법이다. 위로 어진이를 배우지 못하고 아래로 예를 숭상하지 못하면 잡된 지식을 배우고 시전, 서전을 건성위했을 뿐 결국은 속학자류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옛 성현의 뜻을 알고
인의를 본받자 하면 예를 실천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털옷깃을 손으로 잡고 5 손가락으로 쓸면 모든 털이 쏠리는 것과 같다. 만일 예법을 따르지 않고 시서만 배우면 이것은 손가락으로 바닷물을 재고 창끝으로 기장을 찍고 송곳으로 병 쏘고 이것을 찍어 먹으려 드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이다. 까닭에 예를 숭상하면 비록 지식이 밝지 못해도 존경을 받을 만한 선비라 하겠지만은 예를 숭상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저속하고 허튼 선비가 될 것이다. 막된 질문에는 대답하지 말고 막된 대답에는 묻지 말고 막된 이야기는 듣지 말라. 따지려고만 드는 사람과는 변론할 필요가 없으니 도리를 알고 오는 사람이야만 접할 것이요 도리를 못 차리는 사람은 피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를 지키고 태도가 공손해야 그와 도의 절차를 말할 수 있으며 말이 부드러워야 도의 이체를 알 수 있고 태도가 고와야 도의 극치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서로 말할 수 없는 사람과 말하는 것은 실없는 말이요 말할 만한 사람과도 말하지 않는 것은 새침한 것이요 남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떠드는 것은 장님이라 할 밖에 없다. 그러므로 선비는 실없지 않고 새침하지 않고 장님도 아니어야 되며 오직 그 몸을 스스로 삼가서 처신해야 한다. 시경의 조금도 소홀히 함이란 없네. 천자께서 내리신 몸이기에 한 것이 이런 뜻을 말한 것이다. 백번 잘 쏘다가 한 번만 실수를 해도 잘 쏘는 활은 아니요. 천리를 가다가 한 발짝만 못 미쳐도 잘 달리는 말은 아니다. 예법을 배우되 예법에 쓰여있지 않다고 모르고 인의를 안다고 인의와 일체화되지 못하면 훌륭한 학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학문이란 도와 일체화되어야 한다. 선했다 악했다 드나들면 그는 공부 없는 범인이요. 선한 것은 적고 악한 것만 많으면 그것은 걸주나 도척 같은 놈이요. 진선 진미해야 비로소 학자다. 선비는 철저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한 것은 미가 될 수 없는 것을 아는 까닭에 글을 뚫어지게 읽고 또 읽어서 관통하고 배운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통달하고 어진 사람을 가려서 같이 실천하고 도에 해로운 것은 뽑아버려서 내 학문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런 것은 눈으로 보지 말며 그런 것은 귀로 듣지 말며 그런 것은 입으로 말하지 말며 그런 것은 마음에 생각지 말라. 학문이 인생 최고의 기쁨에 이르면 그 기쁨이란 눈에는 찬란한 빛보다도 아름답고 귀에는 요량한 음악보다도 아름답고 입에는 산의 진미 음식보다도 맛있고 마음은 천하에 호령하는 것보다 즐거울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권력과 이욕에도 쏠리지 않고 어떤 다수의 힘에도 굴하지 않고 천하도 그를 움직이지 못할 것이니 살아도 이것에 살고 죽어도 이것에 죽어
생사의 가치가 오직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덕조라 한다. 덕조가 서야 안정이 있고 안정이 있어야 비로소 만사에 대응할 능력이 생기나니 이런 사람을 완성된 인격자라 하는 것이다. 하늘은 그 밝음을 나타내고 땅은 그 광명을 나타내고 선비는 그 인격의 완성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